날마다 내 머릿속으로, 자신의 머릿속으로 지식이 들어가죠. 그렇죠? 지식이 안 들어가는 날이 거의 없죠. 외울 것도 많고, 외울 것 정말 많잖아요. 외울 거 많고. 그래도 끝이 없고, 그렇죠? 근데 이 지식이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거든요. 백과사전 중에서 가장 방대한 지식을 담고 있는 백과사전, 어떤 사전입니까? 예? 브리테니카. 역사가 얼마냐면 244년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셔. 244년이래요. 그런데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인쇄본 내는 걸 중단한 것이 2010년이랍니다. 2010년. 왜 중단했겠습니까? 예? 커패시티가 보통 캐파 그러잖아요. 커패시티가 이미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 판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버크민스터 풀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주장한 이론 중에 지식 2배 증가 곡선. 지식이 2배로 더블로 이렇게 튀잖아요, 양이. 튀는데 그것이 몇 년마다 이렇게 튀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게 지식 2배 곡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지식이 2배로 올라가겠어요? 어느 정도면은요? 그분이 한 것은 13년이래요. 13년이면 지식이 2배로 양이 많아진대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은요, 이것이 계속 단축이 되면서 2배로 올라가고 2배로 올라가고 하는 그 속도가 12시간까지 줄어들 거래요. 지식 많이 집어넣고 있다고 해서 승부가 되겠어요? 암기를 잘한다고 해서 그게 승부가 되겠어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프랑스가 지금까지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가 62명이랍니다. 많죠? 그 수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상이 있죠. 뭐죠? 필즈. 거기에 프랑스가 12명을 배출했대요. 1위는 어디겠어요? 1위는 미국이 13명을 배출했어요. 대단하죠? 그 프랑스에 유명한 사립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이름이 윌스트 고등학교. 거기에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 그걸 가지고 갔답니다. 한 클래스룸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이 32명인데 그 아이들에게 문제를 풀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양이 평소에 그 아이들이 풀어내는 양보다 배, 그리고 풀어내는 시간은 절반. 한번 해보라고 했대요. 했더니 67점 만점에 15점이 나오더래요. 걔네들은 지금 고3입니다. 우리나라 고1 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수학 성적이 그렇게 높으면 필즈상 한 명은 내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것 같습니까? 그 이유를 이제 분석했겠죠. 이유를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한국의 수학은요, 주제가 엄청 방대하다는 거예요. 방정식, 원, 삼각형, 대수,
기하 이런 식으로. 그런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주제의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아이들은 수학을 그런 식으로 치르지 않는다는 거죠. 특정 주제를 놓고 그 하나의 주제를 놓고 중점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이어지는 문제를 계속 해주는 거죠. 그 문제를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아이가 어디로 가느냐? 정답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죠? 수학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죠? 그때는 찍기. 우리 선생님들은 공부를 워낙 잘해가지고 찍기를 안 해봤죠. 그렇죠? 풀다가 안 되면 찍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 아이들은 수학을 풀면서 찍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계속 전개 과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수학 문제 풀면서 이렇게 해서 고민하다가 또 그림도 그린대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벌써 다른 거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지금 초등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수포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수포자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초중고로 나누어서 초등학교가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수포자가 37%래요. 중학교는 46%래요. 고등학교는 60%래요. 핀란드 학생과 한국의 학생들 일주일에 하는 공부 시간 비교 아시죠? 핀란드 학생들 일주일에 몇 시간 할 것 같아요? 17.5입니다. 17.5예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이때 쓰는 말이 그거예요. 적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공부 시간이 핀란드 아이들의 공부 시간보다 한 2.5에서 3배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머리 좋다고 해서 공부 잘합니까? 별개죠. 어떤 아이가 머리가 좋은데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런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방법론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머리는 그렇게 좋지 않아도 방법론이 좋으면 결과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학습 효율화 지수 아시죠? 학습 효율화 지수. 학습 효율화 지수. 그 핀란드 아이들이요. 학습 효율화 지수가 96.6%랍니다. 높죠? 엄청 높지. 우리 아이들은 학습 효율화 지수가 65.4%. 공부는 2.5, 3배 이렇게 하면서 학습 효율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이거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교사로서 아이들을 만난다. 그래서 아이에게 뭔가를 지금 계속 해주고 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것이 확실해서야 그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죠? 내가 지금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이것인데 그것이 확실하게 서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계속 아이들이 이렇게 본단 말이죠. 이렇게 맞춰본단 말이죠. 이 아이 한 달 전과 지금, 2달 전과 지금 이렇게 맞춰보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나는 그걸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다. 생각은 누구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길러주는 거다. 그 어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말을 잘 안 해요. 선생님들 말 잘할 것 같죠? 잘할 것 같죠? 선생님들 별로 말을 안 해요. 교장 선생님들 어떠실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들은
물론 잘 안 하시지. 왜 그럴까요?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렇죠? 어려서부터 자기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니까. 지금 아이들에게는 말을 잘하냐 못하냐,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입을 벌리는 것이고, 입을 벌리면 자기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할 때 너 그거 틀렸어 맞았어 이건 금물인 거죠. 실제로 그 외국의 학교들 초중고에서는요, 수업 시간에 교사의 입에서 너 그거 틀렸어 이 말은 아주 금물로, 너 틀렸어 이것을 한 2번, 3번 받고 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표현 못하는 거죠.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저 아이가 틀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저 아이가 어떻게 저런 생활을 하게 됐느냐 하는 것을 쭉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아이가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놀아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는요, 노는 것이 배움이고 배우는 것이 노는 겁니다. 노는 거 즐겁죠? 마찬가지죠. 배우는 것도 즐거워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끝없이 궁금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 거. 호기심, 호기심. 호기심할 때 기자가 뭡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아이들이 이상한 걸 보면, 이렇게 달라든단 말이에요. 그런 호기심이 아이들이 있다. 그 호기심을 자꾸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게 즐거움을 느끼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즐거움. 우리 선생님들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죠?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아시죠? 아이들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폴란드의 야누슈 코르차기 그런 말을 했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존중받고 사랑받는 것이다. 우리 선생님도 존중받고 사랑받으면 좋죠?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이들 존중하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